여러분은 지금 총각내 이영석과 그리고 소통 테이너 오종철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1회 출연자입니다. 우리 저희들의 개국 공신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김수영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우! 어서 오세요. 우! 우! 네. 야, 우리 원래는 정말 그 드림이라는 단어를 네. 딱 휘어잡은 사람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러브라는 네. 단어를 또 지금 휘어잡을 정도의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를 오늘 들고 오셨습니다. 5월 18일에 책이 나온다고요. 네. 아마 방송 나갈 쯤이면 이미 또 절찬리에 그럼요. 베스트셀러 판매가 될수 있을 1등에 것 또 같습니다. 모든 출판 네. 서점에 다 1등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당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에서 같은 이제 네. 시리즈인데 세트로 사시면 더 좋아요. 예, 제 두 번째 세트로. 책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1+1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사세요. 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 네. 자, 살 때까지.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네. 이영석 대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네.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혹시 여기 커플로 오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 연애하고 계신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 네. 손 한번 서로 한번 들어보세요. 커플끼리 그러니까 같이 안 왔어도 네. 네. 뭐 사랑하고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예, 네. 높이 연애를 주세요. 하든 결혼을 했든 네. 네. 솔로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모태솔로만 손 들어주세요. 모태솔로만. 뭐 이렇게 네, 눈치를 모태솔로. 이렇게 손을 낮게 드세요. 일단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모태솔로라고 손 들었어. 아우, 제 오늘 아들 누나 있잖아. 그러니까 누나. 얼마나 훌륭해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인데 아. 막 손이 자동으로 올라. 너무 용감하고 멋있어요. 근데 사랑은 나이랑 상관이 아, 없는 것 그럼요. 같아요. 제가 이제 갈라파고스라는 곳을 네. 가는데 거기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수학여행 가는 친구들하고 비행기를 같이 타게 됐는데 네. 그 친구들이 다들 저한테 막 애 있냐고 물어봐요? 어. 애 있어요? 아니 정말 그 친구들이 관심사가 다 연애인 거예요. 6학년 친구들이 저 노란색 티셔츠에는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제가 저한테 관심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첫 키스 언제 해보셨어요? 그렇게 막 묻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정말 70대 연인들도 계시는데 너무 막 10대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상관없어. 아무튼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일단 사랑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인가라는 말을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준비라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조건을 많이 생각해요. 내가 뭐, 그러니까 참 슬픈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 내가 아직 뭐 변변한 직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연애를 아직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할 준비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라는 걸 원하는가. 그러니까 물론 다들 사랑을 원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의식도 있지만 무의식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던 분야가 진화심리학과 더불어 정신분석학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사람 어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굉장히 놀라고 실망하고 이상하게 끝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리고 또 제 스스로도 저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제가 저는 이제 사람의 자존감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이뤄낼 수 있는 내 꿈을 한마디로 말해서 내 꿈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어떤 믿음, 또 반대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전자에 대한 자신감은 세상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 물론 저 역시 많은 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제가 됐지만, 어쨌든 저는 뭐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결핍이라든가 컴플렉스를 많이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후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누구나 사랑을 원하는데, 막상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그 내밀한 과정을 거쳐서 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무의식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도 몰랐던? 네, 제 스스로 제가 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나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철벽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벽을 딱 네, 치고 장벽을 치고 있어서 여기 이상 못 들어오게. 예, 막상 누군가가 다가오면은 도망을 가고, 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이제 심리학 이론에서는 애착 이론이라고 네.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뭐 이런 형으로 사람의 어떤 친밀함의 유형을 뭐 나누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은 어렸을 때 어떤 엄마 특히 이제 가족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비롯이 되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가족 이제 특히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은 어떤 결혼 생활 또는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의 경우 사랑에 대한 불신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사람들을 제가 세 부류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이름을 지었는데 사랑 불능자, 사랑 중독자, 그 사랑가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보면은 사랑 불능자 같은 경우 이제 그 회피형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또 나를 또 떠나서 언젠간 떠나겠지. 또 상처받고, 네. 왜냐면은 이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 그러니까 끝은? 무의식적으로는 끝이 끝이 안 좋다, 아니면 뭐 우리 부모님이 이혼한 것처럼 나 역시 언젠가 뭐 이 사람과 끝까지 못 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반대로 이 사랑 중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막 집착하고 서로를 올가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막 온갖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인터뷰한 분들이 유난히 좀 극적인 분들이 많기는 했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불안하죠. 상대방을 어떻게든 막 자꾸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그러니까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본 모습을 알면 도망갈 거야. 또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채워줘야 돼. 근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막 갈급하고,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원망스럽고 헛헛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안정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도 있어서도 이렇게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과연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실제로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도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막 자꾸 그러니까 아니 멀쩡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막 바람을 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 순간에 어떤 막 스릴 막 이런 게 있어서. 근데 근데 사실 이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랑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알고 나면 실망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스스로 상황을 꼬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게끔 스스로가 이렇게 덫을 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저와 인터뷰를 한 사람들의 경우는 자원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거를 마치 세라피처럼 생각하고 찾아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사연들을 많이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험이 아마 사람들마다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막 썸 타고 이런 단계는 문제가 없는데, 진짜 이 사람이랑 너무나 가까워졌을 때 자꾸 내가 막 공격적이 되고 막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상한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실망하고 뭐 이런 것들, 왜 내가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내면에, 그러니까 자신과 좀 더 소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가 미처 몰랐던 내면의 상처나 트라우마나 어떤 결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토닥토닥 먼저 그런 게 이제 사전에 해줄 게 준비가 필요한 돼야 것 된다.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네. 우리가 토닥토닥 해주는 건 쉽지만 사실 방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그런 거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네. 조만간 준비하는 러브 캠프에서 1대1로 좀 더 내밀하게 한번 이제 건드려 보도록 그럼 하고요. 러브 캠프는 어떤 아, 캠프인지 좀 소개해 그거는 주세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네. 사랑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주는 캠프인데요. 네. 뭐 그 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랑하기에 좀 시작하기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좀 사랑 때문에 사랑에 힘들어하고, 때문에 또 상처를 네, 입어서 뭐 철벽녀도 있고, 아니면은 뭐 네. 기존에 어떤 뭐 정말 바람둥이한테 크게 되었거나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니면은 자꾸 뭐가 서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과의 좀 내밀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무난하게는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당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를 읽어보는 읽어보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건 그걸 네. 읽고 명상한 그래서- 다음에 러브 캠프에 네.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제 물론 가볍게 그냥 한 얘기고 왜냐면 근데 저 역시도 제 자신을 알고 그 제 자신을 이해하기까지 맞아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딱 말로 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신과의 대화 스스로 좀 내면과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네. 그 우리가 살면서 대화의 25%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대화의 4분의 1을 질문하거든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 9세 이상이 되면 질문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질문이 우리가 상대방한테 하는 질문도 질문이지만 나한테. 사실 나한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성인이 돼가면서 이영석 너 잘 살고 있어? 이영석 너 오늘 하루 동안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했어? 이게 끝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랑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본인 스스로한테 질문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즉시 반드시 될 될 때까지. 때까지. 와우. 와우. 네. 진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도 그냥 네.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이건 그러니까요. 감정적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되고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연애에 대해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좀 충격적인 사실이 남녀 관계 연애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큰 조언을 받는지 아세요? 특히 남성분들의 연애 스타일은 바로 형이라는 존재래요. 형. 그것도 친형이 아니고 아는 형들이. 네. 형, 너 누구랑 사귀려고요? 그러면 맞아요. 잤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잤냐? 막 이러는데요. 아니요. 그러면 야 그럼 잡아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형들이 알려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랑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자꾸 이제 좀 문제라든가 또 이런 새로운 어떤 심리적 문제들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진짜 제대로 그러니까 만지는 만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만큼 만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접촉점이 있어서 좀 이 자극적인 어떤 가르침을 받고 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 사랑도 네. 놀란 거 뭐냐면 학생들 고등학생 중학생을 설문조사했는데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부모한테 듣고 싶은 말이 처음에 1순위가 사랑해요. 네. 2순위가 고마워. 3순위가 항상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 근데 우리는 사실은 사랑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번에 이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네. 사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좋은 사랑을 더 할 좋은 수 있는 게 있을 사랑을. 것 네. 같아요.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좀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관이 있듯이 사랑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번에 이제 많은 참 정말 저는 제 자신과 이번에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는데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하면서도 예전에는 네. 참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혼자서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좀 사람들을 네. 만나봐야겠다 해서 이제 남미에서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도착을 하면서 그래 이번에는 좀 많이 만나봐야지 네. 하고 막 그냥 또 마구잡이 몇 명 만나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네. 하면서 이 만났던 몇 명 안 되지만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아무 기준도 없이 아무나 만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꿈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목록을 맞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하나 이루면서 제가 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 근데 사랑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싶은지 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아무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제가 막 뭐 일에 꽂혀 있어요. 막 네. 일에 꽂혀 있고 막 바쁠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막 정말 그쪽에서 막 이렇게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고 눈치도 정말 없었고 네. 제가 원래 진짜 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예전에 정말 한창 어떤 큰 행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자꾸 막 이렇게 연락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막 밥도 사주시고 막 이러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그때 당시 저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해서 밥도 먹고 막 일주일에 한 2번씩은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분은 그걸 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너무 바쁘니까 그냥 좋은 분이 밥을 사준다 뭐 좋은 말 그런 정도만.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나 지금 데이트 중이니까 끊을게요. 딱 그러는 거여서 제가 요즘에 데이트하는 사람 생겼어요. 축하드려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그게 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제가 눈치가 없고 생각이 없고
그렇게 놓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구나.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바쁠 때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못 알아보고 반대로 제가 뭐 외롭고 좀 힘들고 그럴 때는 그냥 다가오는 아무나 붙잡고 막 이렇게 매달리고 이런 일관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기준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또 제가 나는 어떤 사랑관을 네. 갖고 있는가. 꿈목록도 적었지만 제가 이제 한번 이번엔 사랑에 대해서 저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서 저의 이상형을 또 한번 적어봤어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의 이상형은 일단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 부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키는 158 이상이면 되고요. 네. 야, 해당되는 분들 빨리 적으세요. 나도 해당이 되네. 오랜만에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야. 네, 그리고 학벌은 이제 유치원 이상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야. 네. 그리고 이제 재산 되게 중요하죠. 재산은 빚만 없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안 되네. 네. 여기서 딱 걸려. 아니 왜 빚이 먼저 나오지? 난 그러니까. 애가 먼저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학벌 얘기했죠. 그리고 직업은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떠올려 봤을 때 이런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뭐 직업, 학벌, 뭐 키, 외모 뭐 그게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저는 그 사람의 제가 막 쓰다 보니까 이게 다 성품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 대부분이었고 약간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취향적인 부분은 약간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저는 또 이제 제 꿈목록에 그렇게 했듯이 5점 만점에 이제 5점 가장 중요한 거는 5점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또 반대로 뭐 1점이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3점이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크게 흠은 아니고 뭐 이런 거를 적었어요. 근데 이거를 목록을 다 적고 보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사실 물론 그분이 이 모든 거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어요. 사실 뭐 저는 그 중에서 3개만 만족시켜도 되는데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그러면 과연 나는 이 사람한테 떳떳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 사람의 이상형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말한 그 목록의 모든 거를 저도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뭐지?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더 채워 나가야겠다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네. 더 좋은 사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일단 사랑관을 갖는 거가 첫 번째요.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만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인생을 이미 함께 약속하신 분, 이미 함께 하시는 분이면 이런 인생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 일단 저는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도 느낀 거고 또 제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데 참 모든 사람은 이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린 인간에 대한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은 하나의 우주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우주 안에는 참 우리가 지금 뭐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살아온 진짜 그 수백만 순간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라는 지금의 이 사람을 형성을 했고 이 사람의 지금 존재 안에는 이 사람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두움이 있고 밝음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면이 있고 또 가까이서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콩깍지가 껴서 잘 안 보이는데 계속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은 그 사람의 이제 결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막 부족하고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언제부턴가 이제 내 소유물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참 이게 연락만 해도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막 짜증을 내게 되고 막 뭐 부족한 면만 보이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좋은 면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는 정말 저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질수록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또 다른 결론 중에 하나는 사실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게 저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좀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물론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우리가 인연이 닿아서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만 또 이 사람이 언제 떠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포르투갈어를 처음에 딱 배우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피라미드를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는 뭐 나, 너, 그녀, 뭐 그들, 그렇죠. 그녀들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저희 선생님은 사랑의 피라미드를 딱 그려주시더니 맨 밑에가 뭐냐면 이 썸남 썸녀를 포르투갈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그 다음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다음에 이제 약혼자, 그 다음에 뭐 남편 부인, 마지막에는 뭐가 되냐면은 이제 이혼남 또는 과부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걸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사랑이 끝이 나요. 어찌 됐건 아무리 지금 뭐 완벽하게 사랑을 해도 뭐 마음이 변해서 헤어질 수도 있고 또는 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끝이 나요. 그래서 끝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인연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꼭 이거는 사랑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인연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절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이겠죠. 아무래도 소통인데 좀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의 좀 남녀의 어떤 기본 차이를 인지를 하고 서로에게 좀 더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훨씬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저도 제안 잠깐 드리면 네. 그 사랑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서로 싫어하는 것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그거 적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네가 당연히 알아서 해야지. 근데 사실 남자들은 절대 몰라요. 남자들은 얼마나 단순하냐면 왜 저 여자가 화가 난지 몰라요. 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저러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냐면 말을 해, 말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알아주기 바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멋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한테 내가 싫어하는 건 이런 거니까 자기가 지켜줬으면 좋겠어. 또 반대로 남자도 자기야 나는 이런 거는 자기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서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사랑인 것 같다고 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네. 네. 근데 그러면 네. 우리 수영 씨가 이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봤잖아요. 네? 프로포즈를 받아봤을 네, 거 네. 아니에요. 제일 재밌게 나한테 프로포즈했던 남자는 어떤 재밌게요? 남자였어요? 자, 여기서 잠깐. 와우. 꼭 이렇게 중요한 질문 맞아요, 이후에 맞아요. 네. 꼭 2부가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잠시 후 3부에 가장 흥미로웠던 프로포즈는 과연 어떤 158cm 이상의 네. 유치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빚이 없는 남자가 어떤 프로포즈를 했는지.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